안녕하십니까, 백설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오늘도 엇갈렸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 고점을 돌파했는데요. 3대 지수 중에서는 오늘도 다우 지수만이 내림세 보였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24% 내린 27,778선에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23% 오름세 보이며 3,389.78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올랐습니다. 0.73% 상승하며 11,210선에 마감했습니다. 미중 갈등의 지속과 추가 경기 부양책은 불확실합니다. 그래도 양호한 경제 지표와 기술주의 강세에 다우 지수만이 소폭 하락했는데요. 먼저 주요 기술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가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4% 넘게 급등했고요. 전기차의 대표주인 테슬라도 2.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건설 시장은 석 달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7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 달보다 22.6% 증가했습니다. 149만 6천 건을 기록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증가 폭은 2016년 10월 이후 가장 컸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4% 증가한 겁니다. 7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도 지난 달보다 18.8% 오른 15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부담 요소들은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어제 화웨이에 대해 더 강화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의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에 대한 비방과 중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말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로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여전히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선 우편 투표 문제 등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이 당초 안보다 규모가 줄어든 부양책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한편 문우신 장관은 민주당 지도부가 합리적인 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속에 간밤 뉴욕 시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표 유통기업의 2분기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월마트와 홈디포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월마트는 이커머스 판매에 힘입어 2분기 매출이 1,37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홈디포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4%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추가 부양책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향후 실적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7개 주에 대해 실업수당 추가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매주 $300를 추가로 지급하는 건데요.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미주리, 뉴멕시코, 유타가 해당합니다. 해당 자금은 연방정부의 재난대응기금에서 나옵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극단적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화웨이가 제3국에서 반도체를 조달하는 것도 막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와의 거래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아울러 대만 미디어텍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도 반도체를 공급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화웨이 제재는 사실상 세계 모든 반도체 제조사가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게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반기 대형 기업 공개가 다수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여급 IPO가 예정돼 있는데요. IPO 예정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 장외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과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모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IPO로 SK이노베이션과 넷마블, SK케미칼, W게임즈, 한국홀마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추가 부양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회복 우려감에 하락했습니다. 0.57% 내린 92달러 32센트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90전 내린 1183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 앤 테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3시에 발표됩니다. 정오에는 두 가지 수치가 발표됩니다. 2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와 지역 경제 동향이 발표되는데요. 가계신용은 대출이나 카드 대금 등 가계가 진 빚 총액을 의미합니다. 지역 경제 동향은 각 지역별 경제 지표와 동향을 분석한 겁니다. 두 지표 모두 코로나19의 여파를 파악할 수 있는 경제 지표입니다. 제네시스 GV80 출고가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일부 차량 떨림 현상으로 출고가 중단된 지 약 2달 만인데요. 제네시스는 고객 안내문에서 일부 차량 진동 현상에 관해 유효성 검증을 완료한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대표주들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분기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한 주당 약 354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관련주들의 변동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전한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거리 두기의 강도를 높인 만큼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